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공부 요령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나누었으며 이 영상은 25년 4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에 다른 말씀 드릴 게 있다면 같은 제목으로 다른 영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어 독해라는 것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어려운 것이지만 해야 하는 것으로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하기 싫죠. 영어는 패권 국가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죠.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대왕고래 없죠. 우리는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알다시피 엄청난 경쟁, 엄청난 스펙 쌓기가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영어 필요하죠. 근데 그 와중에 필요한 영어가 말하기 쓰기, 보통의 사람은 말하기 쓰기가 아닙니다. 영어 읽기와 듣기입니다. 읽기와 듣기,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어를 전공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실 게 아니라면. 영어를 전공하거나 외국으로 나가실 거라도 듣기랑 말하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수능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나 읽고 듣고만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죠. 패권국가 언어니까 하는 거지. 우리말이랑 너무 다른 거니까 하기 싫고, 또 우리말이 아니고 어순이나 어원이 너무나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건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언어라는 것에 감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적성이란 게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하더라도. 베이컨님 보십시오. 남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폼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어 쉽지 않습니다. 영어. 그러니 내 탓하지 마시고 이건 원래 어려운 것이다 라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현 암기 당연한 것입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어휘가 있어야, 머릿속에 있어야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읽고 보기 5개 중에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고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이제 읽고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표현 당연히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피파를 하는데 ASW를 모르고 ZD를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롤을 하는데 QWER 모르고 궁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버워치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질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덕질을 하는데 그 가수가 누군지 그 가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덕질을 하겠습니까? 정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표현 암기를 하더라도 시험을 치면 당연히 모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개의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뭐 60에서 70개를 안다. 그 이상 안다면 더 좋겠죠. 100에 가까이 안다면 좋겠죠. 그러면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실 것도 많겠지만 이 표현 암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매일 조금씩 할 것입니다. 왜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느냐? 모의고사 지문 기준 또는 수능 지문 기준
매일 5개는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개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시고 거기에 있는 표현들을 다 외우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라는 게 금방 사그라듭니다. 언어라는 것의 감각이라는 것이 뭐 하면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국에서 어렸을 때 살다가 와서 우리말을 많이 써가지고 외국어를 잃어버렸다는 사람, 또는 서양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데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 말,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불어를 또는 소련 말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말만 쓰는 것만 해도 바쁜데 자기 나라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주구장창 쓰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루 1시간이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조금씩 안 하면 까먹습니다. 이 해석하는 감을. 지문 5개면 집중하시면 하루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 1시간.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또는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몰아서 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4번째입니다.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자도 이 글이 너무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글을 출제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보기 5개 중에 답 하나를 분명히 고를 수 있는 지문을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끌고 들어와서 글을 직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역을 하게 되면 그 글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출제자는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왜? 오답되거나 또는 글이 잘못 오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아시잖아요. 출제자도 출제하고 나서 이 소송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 뭡니까? 출제자들도 복수 정답을 인정하게 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신과 수능 또는 모의고사 또는 토익 공부를 하시는데 지문을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내신 시험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수능, 토익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봤던 지문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지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국어, 수학, 한국사 또는 다른 사탐, 과탐 과목들처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글일 뿐입니다. 아니 그걸 왜 암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맥락에서 동명사가 나왔는지 또는 현재 분사가 나왔는지 과거 분사가 나왔는지 왜 투부정사가 들어왔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글을 이해를 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모든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문 암기를 하시게 되면 아니 이거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다른 지문은 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아니 이걸 왜 지문을 암기하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 사전 있죠. 옛날 영어 사전 두꺼운 거. 그걸 외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도대체 그걸 외웁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여러분들을 외워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과목들에서 뭐하러 외웁니까? 제발 외우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답만 찾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또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나에게 고득점이 보상이 되거나 내가 희망하는 학교를 가거나 내가 희망하는 점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뭐 졸업이라든지 승진을 한다라든지 그게 보장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답만 찾는 습관을 갖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이유는 뭐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가? 부족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싸, 나는 천재. 부족하다. 아,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 뿐이고 풀 수 없었을 뿐인데, 풀 수 없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요. 아, 내가 이게 모자랐네. 그래, 이제 이거 알고 가면 되겠다.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안에서. 어떤 점수를 받으셨을 때 잘 치셨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못 치셨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모의고사나 뭐 문제집을 잘 풀었다. 아, 그런다고 뭐 어떤 진학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모의고사를 못 치면 어느 대학에 못 가나요?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